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은규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 제가 꼼수공부법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하나 준비를 해봤는데요. 일반적인 여러분들의 공부 방법이 이제 교과서를 보시고 또는 인강을 들으시고 그다음 문제집을 풀고 그리고 해설을 보시고 피드백을 하는 그런 과정을 이제 반복을 하고 계신데 에너지 소모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인강을 듣고 또 교과서를 보고 문제 푸는 단계에서 거의 에너지를 다 쓰게 돼요. 근데 실제 공부는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그것들은 기출 해설, 어떤 문제집의 해설의 형태로 좀 정제화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해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 여러분들이 사고형 시험이라고 불리는 것들, 뭐 피셋이라든지 아니면 수능의 비문학이라든지 수학 이런 시험들은 우리가 실제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를 접근했을 때 어떤 식으로 사고를 해서 문제를 푸는지 거기까지 도달하는 과정이 훨씬 중요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빨리 캐치하려면 해답을 먼저 보시고 사고력을 늘리는 방식이 조금 더 시간이 적게 걸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방법은 기존에 제가 강연에서 그리고 기존의 영상이나 책에서 많이 소개를 해드렸던 방법인데 정답을 먼저 보고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해답을 먼저 보신 후에 그 다음에 책을 읽고 나중에 인강을 들어서 마무리를 하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해오시던 공부법과 역순인데 이 방식이 저는 굉장히 효율적이었고 그 다음에 주변에 빨리 합격하신 분들 그리고 빨리 점수를 올리신 분들을 보면은 거의 다 자기도 모르는 중에 또는 일부러 해답을 먼저 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또 일본에서도 똑같은 제목으로 책을 쓰신 분도 계시죠.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쭉 모아보니까 해답을 먼저 보는 게 제 스스로의 경험이나 또 다른 사람들의 경험에 비춰봤을 때 공부를 좀 잘하시는 분들, 해답을 먼저 보고 공부를 할 때 그 방법만 원리만 정확히 안다면 시간이 훨씬 단축되는구나 하는 거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방법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총 4가지 파트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방식은 다 똑같은데 원리는 해답을 먼저 보는 건데, 여러분들께서 해답을 먼저 본다고 할 때 이거 사고형 시험에 어떻게 적용하냐, 영어에는 어떻게 적용하냐, 수학에는 어떻게 적용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셔서 제가 가장 공통적인 암기 과목부터 먼저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국어, 수학, 그 다음에 2개를 섞어놓은 영어, 이렇게 총 4가지 챕터를 나눠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자기가 필요한 부분으로 넘어가셔서 해당 영상만 딱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화면을 먼저 한번 봐주세요. 여러분 이게 수능의 윤리 문제인데요. 일반적인 여러분이 이제 공시라든지 이런 데서 암기 과목들은 거의 다 이런 형태죠. 어떤 지문에서 틀린 것 또는 맞는 것을 고르라라고 돼 있는데, 이런 거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 이제 문제 그 다음 해설을 같이 보셔야 돼요. 일단 옳지 않은 것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형광펜으로 답을 먼저 칠합니다. 이렇게 답을 먼저 칠하고 난 다음에 거기다 OX 정오 표시를 해주세요. 그래야 나중에 내가 볼 때 눈에 띄겠죠. 그 후에는 어떤 부분이 과연 틀렸는지 표시를 해줘야 돼요. 근데 여기서 표시할 때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저희 아버지께 배운 방식인데 틀린 부분만 위로 줄을 치는 거예요. 위로. 그럼 내가 다음에 문제를 풀 때 이 윗줄을 보면은 답이 뭘까라고 떠올리는 이 아웃풋, 출력하는 과정을 내가 머리로 한번 겪게 돼요. 거치게 되면서 지식이 강화되고 그 틀린 부분에 대한 나의 올바른 지식이 머릿속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조건 밑줄로만 끊지 마시고 틀린 부분은 윗줄로 끊고 해설에는 이게 밑줄로 그어져 있어야겠죠. 이렇게 요것만 다른 색으로 칠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정지문으로 쭉 공부를 하시면 여기서 이제 키워드만 따서 밑줄을 치시면 되거든요. 보통 여기까지도 많이 하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원효랑 진울이 서로 다른 사람이라서 색을 좀 다르게 칠했는데 이런 건 여러분의 센스에 좀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공부를 하시는 것도 별로 어렵진 않은데 이제 윗줄 치는 것도 해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아, 이런 방법이 있구나. 되게 효과적이고 좋은데 하나 더 해주셔야 돼요. 이런 암기 과목들은 문제를 결국에 뭘로 푸는 거냐면, 내가 점수를 빨리 올리려면 결국에 머릿속에 단어군 형태로 다 답이 정리가 돼요. 이건 제 책에서도 소개를 해드렸죠. 결국 정답이 되는 단어군과 또 오답이 되는 단어군들이 존재를 해요. 그것들을 꼭 문제 위에다가 정리를 해주세요.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왼쪽 페이지 위에 제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숫자도 꼭 매겨주셔야 돼요. 그래야만 내가 나중에 이걸 떠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쟁점 노트 복습법이라고 영상도 올려뒀고 책에서도 소개를 해드렸지만 이런 식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시는 거예요. 조그만 노트를 마련을 하셔서, 왜냐하면 지금 문제에다가 벌써 필기를 해버렸기 때문에 내가 다음에 이 문제를 다시 풀기가 조금 어려워요. 문제 보면 답이 생각날 수가 있어서. 그래서 내가 문제를 압축시켜서 도대체 뭘 물어봤는지, 이건 해설을 조금 참고하시면 되는데 내가 떠올리고 싶은 거를, 즉 아웃풋 해보고 싶은 거를 노트에다 적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자기 전에 꼭 복습을 하고 주무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원효와 진울의 사상, 키워드 6개, 4개 이런 식으로 적고, 그 다음에 아까 문제에서 핵심은 도노 점수를 묻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도노 점수는 뭔가 이렇게 저는 2개를 잡아봤습니다. 요게 쟁점이고, 여기 대해서 내가 답이 떠오르면은 그날 공부를 한 거고, 떠오르지 않으면 그 부분을 펼쳐서 다시 복습을 하고 주무셔야 돼요. 암기 과목 객관식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시면 거의 틀릴 수가 없어요. 네, 여러분들 이제 비문학으로 넘어갈 건데요.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하나 주의를 해두셔야 되는 거는, 내가 비문학이란지 이런 사고형 시험들 있죠, 뭐 NCS란지 피셋 이런 것들은 내가 어떤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을 높이는 것과, 즉 나의 기초적인 지식을 늘리는 것과, 그 다음 실제 문제풀이는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특히 비문학을 예로 들면 국어 독해력을 상승을 시키면 비문학 문제가 잘 풀리겠지라고 생각하시는 건 잘못된 거예요. 국어 독해력은 독해력대로 올리고, 비문학 문제 푸는 스킬은 푸는 스킬대로 연습을 하셔야 돼요. 2개를 조금 분리를 해주셔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국어에서 하셔야 되는 거는 바로 패턴을 찾는 거예요. 답을 찾는 스킬을 내가 향상시킬 수 있다. 그래서 화면 한번 봐주세요. 이것도 수능 국어 문제를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NCS나 피셋도 사고형 문제라서 유형은 똑같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원리를 꼭 파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문제가 나오죠. 그 다음에 답을 먼저 보세요. 똑같이 답을 칠하고 난 후에 그 다음에 하셔야 되는 거는 과연 이 답이 지문의 어느 부분에서 나왔는지 이 근거를 찾아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모아놓고 푸시다 보면은, 아, 이거는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풀리는구나 라는 감이 생기실 거예요. 이게 답을 찾는 패턴이에요. 그래서 국어 같은 경우는 내가 뭐 어휘 공부도 하고 구문 공부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 다음에 요약하는 연습도 해보고, 이런 것들은 모두 나의 독해력을 향상시키는 거죠. 나의 기본적인 베이스를 올리는 건데, 지금처럼 답을 표시를 해서 쫙 여러 개를 문제 유형을 똑같은 걸 모아놓고 보시면은, 내가 이 문제를 풀 때 어디를 읽으면 답이 나오는구나 라는 패턴을 찾을 수 있게 돼요. 그것을 찾는 것이 비문학에서 답을 먼저 표시를 해서 공부를 하는 방식입니다. 네, 여러분들 제가 조금 길어서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중간중간 멈춰가면서 내 문제집 펼쳐놓고 한번 꼭 생각을 해봐 주셔야 돼요. 자기 문제집에 적용하고 여기서 나온 원리를 꼭 내 걸로 만드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 수학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 수학 같은 경우도 문제가 있고 이렇게 해설이 있죠. 이럴 때 문제를 바로 풀지 마시고, 어차피 모르기 때문에 안 풀려요. 그래서 해설을 먼저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해설을 외울 때는 중요한 게, 전체 통으로 이렇게 AF는 5고 이런 걸 외우는 게 아니라 내가 몇 개의 과정으로 나눠져 있는지, 그러니까 몇 가지 몇 단계의 사고를 거치면 답이 나오는지 이걸 먼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임의로 일단 저는 나눠봤어요. 이거 사람마다 이거 나누는 건 좀 다를 텐데, 뭐 예를 들어서 BF의 둘레의 길이, 이거 하나 떠올리고, 그 다음에 삼각형 FBP의 길이, 그 다음에 둘레 길이 차가 4, 대입하면 넓이. 그래서 저는 총 하나, 둘, 셋, 4가지를 떠올리면 답이 나오겠다. 이렇게 총 4가지 단계를 먼저 외우고, 머릿속으로 해서 되뇌어 보는 거예요. 해답을 보고. 이렇게 나눠서 총 내가 몇 개의 사고 과정을 거치면 답이 나오는지 일단 생각을 해주시고, 그게 완전 익숙해지면은 그때부터 문제를 푸는 거라든지 대입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내가 13번 여기 왼쪽 문제로 돌아가서 빈 문제를 보고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연습장에 적어보셔도 되고, 여러분들이 그래서 내가 사고 과정이 틀리는 건지 아니면 계산이 틀리는 건지 이런 거를 구별을 잘 하셔야 수학이 늘어요. 내가 사고가 틀리고 계산도 다 틀리다. 근데 나는 계산이 부족한가 해서 연습을 했는데 결국 중요한 건 사고는 늘지 않아요. 그런 식으로 계속 문제만 많이 푸시면. 그래서 내가 사고는 그대로 이 모범 답안을 똑같이 따라한다. 개념 문제나 또는 유형 문제 있죠. 이거 해답은 완전히 외운다는 생각으로 너무 완벽하게 내가 많이 풀어서 숙달된다 정도. 그 사고 과정이 머리에 전체가 다 떠오른다. 이 수식이 떠오르는 게 아니라 사고 과정이 떠올라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응용이 돼요. 요거를 외우는 게 핵심입니다. 수학 문제는 지금처럼 해답에만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시죠? 조금 스피디하게 진행하고 있어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영어 한번 볼게요. 영어도 여러분들 단어장 보시고 그 다음에 문법 공부하시고 그렇게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독해로 다 끝낼 수가 있어요. 제가 독해 영상이라든지 패턴 찾는 영상은 따로 좀 제작해서 올려드릴 텐데, 오늘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빠르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영어 같은 경우도 이렇게 지문이 있고 해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단어장처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보세요. 일단 모르는 단어에 일단 줄을 다 치세요. 그냥 시작하자마자 모르는 단어에 줄을 다 치시고, 그다음 해설을 보시고 그 모르는 단어에 해당하는 거에 밑줄을 치시면 돼요. 그 밑에 나와 있는 단어 해설을 보셔도 되고, 아니면 위쪽에 전체 해설을 보셔도 돼요. 요거는 내가 하나하나 매칭하면서 바로 찾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 공부하시면 영어는 다이어인데
내가 이 상황에서는 그 다이어 중에 어떤 의미로 썼다는 게 조금 더 명확해지고 기억에 잘 남아요. 이렇게 공부하시는 게 진짜 단어 공부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국어랑 영어의 차이점은 뭐예요? 패턴을 분석하고 그러기 전에 내가 일단 해당 언어에 대해서 다 알아야 돼요. 국어는 따로 공부를 할 필요가 없지만 진짜 어려운 한자어를 제외하면 또는 고어를 제외하면, 그렇지만 지금처럼 영어는 반드시 단어나 문법, 구문들을 이 해답을 보면서 표시를 해주셔야 돼요. 공부를 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 다음 만약에 내가 줄친 게 너무 많다, 모르겠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 한번 설명드렸죠. 셀로판지로 가리셔도 되고 지금처럼 각줄을 다셔도 돼요. 그래서 해답에다가 이렇게 번호를 달아주시면 바로바로 모르는 걸 찾아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완전히 공부가 끝났을 때 이제 뭘 해주는 거냐면 문제 답 찾기 연습. 이건 국어랑 똑같아요. 과연 문제의 어떤 부분을 보면은 이런 유형의 문제가 풀리는지 나만의 감이 있어야 돼요. 이게 강사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어떤 문제풀이 방법이잖아요. 그죠? 영어는 그리고 수능이든 공무원 시험이든 유형이 총 4개밖에 없어요. 크게 나누면. 그 중에 하나가 지금처럼 일치를 찾는 건데, 일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읽고 찾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선지의 단어만 한번 쭉 보세요. 먼저 보니까 여기 보니까 거주, 소, 다양, 용어, 이름, 선호, 일반적인, 일상, 음식, 유제품, 어린 자녀, 세는 것, 행운, 믿는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단어들인데, 근데 여기서 딱 보니까 이렇게 읽고 위를 한번 쭉 스크린 하면은 5번에는 행운, 이게 fortune이잖아요. fortune, 그죠? 근데 지문에 보니까 밑에서 두 번째 줄에 misfortune이란 말이 나와요. misfortune. 롤에 나오는 미스포춘 말고 여러분들, 이 미스포춘이랑 포춘은 당연히 지금 딱 맞지가 않잖아요. 이때 이 문장만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이 문장만 독해를 해주면 돼요. 여러분들 이건 저만의 방법이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만의 방법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건 뭐다? 일단은 내가 모르는 단어나 구문, 문법 이런 것들을 모두 체크를 해둔 후에 그 다음에 문제풀이 스킬을 나만의 감을 찾는 걸로 늘려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는 독해력도 많이 늘고 단어도 많이 늘었는데 점수는 오르지 않는 그런 기현상을 겪게 되실 겁니다. 네, 여러분들 좀 짧은 시간에 제가 4가지 유형을 좀 설명을 다 드린다고 좀 스피디하게 진행을 했어요.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거를 핵심만 한번 요약을 해볼게요. 여러분들께서 공부하실 때 인강, 책, 그 다음에 문제, 해설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은 공부를 많이 해두고 점점 줄여나가게 돼요. 시험에 나오는 건 결국 이거네? 이렇게 해서 나중에 알게 되면은 이미 그땐 에너지가 없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뭘 하는 게 좋다? 해답을 표시를 해두고 내가 여기서 얻을 게 뭔지를 생각해 보는 게 가장 좋아요. 순서만 좀 바꾸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최저 점수를 이렇게 쌓고 거기서 내가 조금 더 많은 점수를 받고 싶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교재도 읽고 인강도 들으시고 이런 식으로 점수를 쌓아나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공부 순서만 바꿔도 정말 쾌적하고 그리고 즐겁게 공부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정말 나만의 감이라는 것도 아마 생기실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에 집에서 공부하시고 또 아마 코로나 때문에 뒤숭숭해서 잘 안 되실 텐데 여러분들 공부에 조금 더 탄력이 생겼으면 합니다. 제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이상 이윤규 변호사였습니다.